여러분, 이제 서울이 다시 시작합니다. 강북의 지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84 타입이 18억 2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며, 얼마 전 제가 17억을 넘겼다며 영상을 업로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실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 정도로 서울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또 한번 재탕을 하자면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광역시 대장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뺨칠 정도로 상승을 했고, 이제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 또한 전국의 규제 지역 지정으로 규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개도 포르쉐 카이엔을 끌고 다닌다고 하는 개포동, 대한민국 재건축 상징이 있는 대치동, 이 두 지역의 가격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며칠이 남지도 않은 2021년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동안 30번이 가까운 정부의 대책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얼마만큼의 응축력이 쌓였는지 차마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방에서 초중고 졸업했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지방 사람들, American Dream에 이어 서울의 꿈을 외치며 서울에서 취업을 했건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녀도 원룸, 오피스텔을 전전하며 집값이 올라가는 그 현상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하며 파란 하늘에 쌍욕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 옆자리 후배가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배 아픈 거일 수도 있습니다. 후배가 집 산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연봉이 나보다 적은 후배가 돈 벌었다는 것에 배가 아픈 것이죠. 그리고 미친듯이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은 없더라. 이제 깨닫는 거죠.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하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굳이 서울 아파트 지금 당장 살 필요 없습니다.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 김포, 파주부터 바라보세요. 제가 김포, 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또 악플이 달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런 악플 보고 겁이 나서 지금 집을 사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으로 집을 사지 마라고 누구처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야 할 시기입니다. 6대 광역시부터 공부를 하시고 왜 지방이 상승했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친 가격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디 집 한 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나 갭 투자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소유가 아닌 일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첫 발짝을 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야당은 여기서 소심하게도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작은 비판에 그쳤습니다. 진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 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 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 명에서 2018년 118만 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겠다. 아니 의원님, 그냥 헌법을 수정해서 이제는 탈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시죠. 만약 1가구 1주택 법으로 대한민국이 굴러가게 된다면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건설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사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다주택자 역시도 받아주며 무주택자로는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켰기도 했고, 다주택자가 본인이 비싸게 산 주택을 시중에 저렴한 전세로 공급을 하게 되니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굴러갔던 것이죠. 그런데 1가구 1주택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집을 지어도 막상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건설 시장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철강, 시멘트 등 수많은 건설 2차 산업에 악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위한 1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헛발질만 하다가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니 1가구 1주택 명문화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오직 표심을 위해 시장 경제가 죽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셨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건설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반시장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단계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지멋대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지, 제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졌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철저한 투자적 가치를 지닌 재화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의 수단이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수많은 분들이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꼭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면서 오르나 떨어지나 하루 종일 주식 앱만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주식 사는 건 투자이고 부동산 사는 것은 투기라고 생각하다니 너무나 웃기지 않나요? 본인은 집을 사지 않으니 도덕적 신념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주식창만 쳐다보고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폐로 규정되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이 사회에 피해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옆자리에 앉은 김대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지나친 이기심일 뿐입니다. 도덕적 관념이 글러먹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집을 샀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집 사셨나요?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는 집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